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웃음 치료사 이요셉 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승리! 꼴통쇼 124회. 자, 트위터 코리아 이사 우리 김현정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래도 오늘 그 김현정 마스터께는 많은 분들이나 우리 또 이효수 소장님도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오늘은 난육회 나는 육아를 회사에서 배웠다의 저자로서의 질문을 되게 많이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뭐 책을 쓰기 전이었으니까 그럼 마저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장 상사에게 요청했을 때 그분은 어떻게 반응해 주시던가요? 아마 그런 요청을 받는 상사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해결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밑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3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고초려라고 하죠, 저희가. 될 때까지. 처음에는 그냥 아이의 어떤 심각한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일이 굉장히 많고 퇴근이 늦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이런 거보다 오히려 감성적인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 아마 출장을 갔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본사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고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네. 그때 그분은 아마 그게 의도적인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회식 자리에서 옆으로 가가지고 상무님 제가 그 요즘에 그 이러저러해서 직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즉시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면서 그 특정인에게 이미 작업을 해놨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월드컵 프로젝트였는데 그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맡았던 일은 그렇게 많이 바쁜 일은 바쁜 일이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중요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바쁜 일이 아니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먼저 우리 쪽에 이게 될 수 있겠냐, 서포트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했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친구 임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랑 워낙 이제 막역하고 지금도 굉장히 막역한데 그 친구가 언니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직급이 있지만 어쨌든 워낙 친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미 도와줄 사람 확보한 다음에 3번째 다시 어프로치를 했죠. 상무님 사람이 좀 필요한데 거기 저 친구가 땡땡 대리가 그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지금 저 친구랑 같이 하면은 일이 더 잘 될 것 같고 이야. 이렇게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들었어. 와우. 그래서 결국은 아이의 문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푸는 방식은 정말 이제 그 상사한테도 도움이 되게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도움을 받으면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친구도 하고 싶어해? 그러면 걔도 문제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퇴근 시간을 9시 10시로 당겼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그때 당시. 저는- 지금은 그렇게 늦게 퇴근하지 않아요. 절대. 난 육아를 회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김윤정 이사님이 참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보통 어떤 스트레스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힘들다, 어렵다, 짜증만 그러니까. 내거든요. 맞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던지면서 백지를 꺼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숨기거나 또 피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3가지 중에 누구에게 도움 받아야 되겠냐. 또 이야기했던 상사, 또 남편, 또 나 스스로에게. 또 하나는 아주머니. 아주머니까지. 그러니까 아웃소싱. 아웃소싱.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행동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이 부분들이 정말 이거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지혜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 우리 한국의 지혜 코리아의 네. 최 누구죠? 그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는 분 맞아요? 그분 개인적으로 뵙고 했었었는데 네. 그분 백지와의 대화라는 걸 한다 그러잖아요. 백지와의 대화는 뭐예요? 지금 아까 비슷한 건데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백지에 글을 적는데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풀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라고 질문 던져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이유를 적는다는 거. 바로 그 부분의 어떤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적는 거에 대한 그 힘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꺼내놓고 보소 이렇게 딱 구체화시켜 놓으면 이미 이건 객관화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안에서 내가 애매모호하게 키우는 건 누가 키우는 걸까요? 내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나중에 가보면 내가 왜 고민했는지도 모르는 채 고민이 키워져서 막 마음만 무거워서 다니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 더는 또 요청의 힘인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좀 정말 요청을 잘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그거를- 사람들이 아니면 가장 그때는 못하는 그만큼 건데. 아니면 그때는 좀 그만큼 네. 간절함이 있으셨던 건지. 그거를 좀 회사 다니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거 뭐 책 그런 이름과 떠나서 그러니까 오늘 같이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사례는 실명을 밝혀도 되나요? 여기 방송인데. 아 괜찮아요. 네, 아디다스를 다닐 때였고요. 아디다스, 그다음에 아디다스. 아까 그 정말 회사가 독일의 그 아디다스 유명한 전 다닐 세계적인 때였고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아, 네, 아디다스 도스 코리아. 아닌 아디다스. 아디다스 코리아. 네. 근데 이제 정말 재밌게 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빠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잠시 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예, 그랬고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2009년에서 야. 2010년 그러니까 2010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9년에 제가 이제 야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뭐 6개월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쩐지 그때 상품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정말 나이키보다 아디다스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 얘기는 방송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 나이키 다니는 사람이 나오든지요. 아니, 아디다스 다녔던 분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 꼴통자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 그럼요. 저희는 뭐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몰라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 스스로 이제 조금 그냥 배우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배우는 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근데 이제 그 다음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쨌든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도 배우러 오신 건데 네. 사실 거기서 좋은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거기서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줘요. 매니지먼트 뭐 그다음에 어떻게 질문하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제가 지금 제목을 말씀드린 게 실제 교육 과정의 제목이에요. 예, 예. 야. 예, 그런 교육들을 이제 계속 시키는데 거기서 사실은 제가 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요청의 요청. 힘이에요. 야. 근데 이제 저희 인사 곡과 평가하는 표에 그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항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잘 요청하는가, 잘 도움을 청하는가 와. 이게 항목 중에 있었어요. 5개인가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회사에서는 자기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 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상하 좌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잘 청하지 못하고 도움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고 도움이라는 건 결국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스케일 있게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네, 그걸 인사 고과의 항목으로 넣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거기서는 이렇게 약간 이론적으로 매니지먼트 스킬적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구나. 도움을 청하는 그 스킬이 방법이. 예. 그리고 놀랍네요. 그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이제 배웠죠. 예. 그럼 정말 그걸 배우니까 그런 요청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늘어나시던가요? 그거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도와달라고 가서. 해야겠다 이거지만 어. 이제 좀 더 체계화 된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보통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거 오늘 이벤트 하나 하실 때도 네. 이거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를 통해서 그럼요. 이거를 지원을 받고 뭐 맞아요. 예를 들면 이 책상 배치는 또 내가 잘 모르지만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성과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게 사실은 능력이고 스킬이라는 거죠. 네. 야,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요청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좀 내가 뭐 부족한가?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이 인식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비즈니스를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누구냐면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김은정 이사님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회사에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정말 고마웠던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는 그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너무 아, 오늘 많아가지고. 길어도 돼요. 네. 길어도 돼요. 아, 왜냐면 왜 길어도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 또 나오면 되거든요. 네. 긴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저도 CEO를 많이 만나보면서 네. 들었던 그러니까 게 이제 뭐냐면 고마운 사람. 네. 꼭 있더라 100%. 네. 어떻게 보면 귀인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 자리를 이렇게 도와줬던 저는 힘을 굉장히 줬던. 많아요. 근데 가장 제가 기억 이제 남는 분. 사실은 회사를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어디를 다니셨던 거예요? 처음에 첫 직장은 제가 코레드라는 콜레드. 광고 대행사를 아. 다녔었어요. 그리고 광고 원래 예, 광고 원래 야후 오버추어라는 그런 오버추어. 예, 회사를 네. 다녔었고 네네. 그런 다음에 예, 제가 산후풍의 어떤 그 어려움을 사실 그 얘기도 하면 굉장히 길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여기 낳고. 공감대가 별로 없으시니까 네. 아이 낳고 제가 심각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예,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가 돼서 아무튼 그만둬서 쉬다가 쉰 게 아니죠.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쉬게 된 거죠. 건강상의 이유로. 네네. 그러다가 이제 아디다스를 가게 아디다스. 됐고 근데 쉽게 가게 된 건 아니에요. 예, 절대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은 그 사연이 있었고 그 아디다스 갔다가 MS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왔는데, 그다음에 네, 네. 트위터. 트위터 제가 글로벌 기업들이네요. 어?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첫 번째 회사가 광고 대행사 이제 국내 회사였는데 그 뭐 글로벌 약간 아무튼. 있었죠. 근데 그 회사에 제가 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떤 PR 회사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알아봐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봐 주는 거. 알아봐 예. 주는 알아봐 준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그 제가 처음에 PR을 했었는데 PR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듣게 됐어요. 3개월짜리 교육이었고 그렇게 이제 매일 가서 이제 듣는 거죠. 3개월 동안. 근데 그분이 강사로 이제 나오신 광고 대행사의 국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듣고 그리고 뭐 디프리 있으면 가고 예, 가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 가서 또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잘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예, 뭐 자랑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 그때 그 열정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다니시던 회사가 코레드라는 곳이었는데, 당시에는 되게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네. 예. 그 회사에 나중에 자리가 있으면 부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따로 이제 뭐 만나자고 하셔갖고 저희 집 근처로 이제 친히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알아봐 주신 건데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이제 자리가 생겨서 그 회사를 이제 예, 제가 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광고 원래 되게 좋아하는 광고 분야 그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고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요. 근데 제가 뭐 따로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맙다는 표현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정말 고마운 사실 박종선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고요. 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알아봐 준다라는 그렇죠. 말이 진짜 정말 얼마나 누군가에게 한번 그럴 기회가 올까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예. 요즘 김현정 이사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아는 사람 아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알아온 사람들을 절대 거절하거나 하지 않아요. 예. 옛날에 스티브 잡스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아주 옛날 90년대 막 94년인가 하여튼 뭐 그때 찍은 이렇게 수염 덥수룩 간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12살 때 HP에다 바로 전화를 해서 사장님한테 내가 지금 뭘 계측기를 만드는데 부품이 없어요. 부품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인턴십 비슷하게 일을 하게 해줬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에게.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인터뷰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때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누가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거절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잡스님의 잡스느님의 잡느님. 잡느님의 네. 그런 그 철학이 너무 좋아서 저도 도움 받은 만큼 저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말 다가오는 사람은 절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송모영님이라는 분인데 실명을 오늘 다 거론하네요. 아이고. 방송심의위원회 절대 걸리지 않기 아유, 전혀 때문에 아닙니다. 직접 광고. 네. 그 친구가 지금은 뭐 아무튼 본인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를 찾아왔어요. 와우. 어디로요? 그러니까 회사로? 아니요, 집 근처로. 아, 집 근처로? 예. 만나고 싶다고. 네. 아니, 도대체 집을 다 어떻게 공개하시길래 다 지그셔로 찾아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알아요. 그쪽으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집 근처로 왔는데 그 친구가 오게 된 사연은 전 되게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였냐면 2008년도에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송수용 대표님 네, DID 송수용. 마스터 드리데. 송수용 드리데 꼴통쇼도 출연하셨어요. 네네 그분이 2008년에 첫 책을 쓰셨어요. 지금은 되게 유명한 그 자기계발 강사님이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강사를 하기 전에 첫 책을 내셨는데 그때 제가 아디다스 다닐 때 저희 회사를 투어를 한번 시켜드렸어요. 학생들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 듣고 싶다는데 제 시간 1시간 쓰는 게 그렇게 아깝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제 회의실에서 이제 질의응답도 그때 한 20명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 방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에 언급이 된 거죠. 그분 책에, 그분의 첫 책에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지셨지만 근데 그 책을 읽은 분이 그 송모영님이라는 분이 송수용 대표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책에 있는 이분을 제가 좀 만나도 되냐고. 예. 그러니까 송 대표님이 저를 언급했으니까 저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연락처가 있냐라고 먼저 그쪽에 들이댄 거죠. 송수영 그렇죠. 대표님한테 들이대서 네,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했죠. 송 대표님이 괜찮다 나는 대학생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청춘스러운 일이다. 예, 청춘스럽잖아요. 청춘들만이 할 수 있는 들이대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 웰컴이다. 그래서 전화를 하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만났죠. 작년에. 예. 작년에. 네, 만났죠. 근데 어떻게 하고 찾아왔던가요? 그 친구가 무슨 인턴은 아니었는데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나 봐요. 왜 요즘에 무슨 뭐 청년위원회 뭐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 10개 해가지고 제출하고 뭐 그런 걸로 활동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자기 개발도 하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약간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러 온 건가요? 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던 중에 저를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영광이죠, 사실. 예, 네. 인터뷰 10명 하는데 저를 뽑아줬으니까 사실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참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제가 오히려 고맙다고 했고 저는 너무 흥미로운 경험이라고 했고 당신은 정말 청춘스럽다라고 했고 예,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연을 맺은 거죠. 네. 그때는 정말 한 1년 안 된 사이에 그 친구도 또 그 자리에 가 있던가요? 그 자기 자리에? 자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가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예, 것 같다. 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랍네.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그 아까 그 우리 송수영 대표 들이대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제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 사실은 솔린 같은 경우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었어요 먼저. 찾아갔었는데 그날이 이렇게 학생들 모이는 자리였는데 제가 연기된 걸 모르고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번 들이대 보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한테 전화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제 성격상 사실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 앞에서 그냥 돌아오시잖아요, 보통. 돌아오죠 저는. 네, 원래 그런 성격이시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내성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막 이렇게 웃음을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네. 그래서 미츠바이 본전이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분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저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 참 적극적이시네요. 그리고 아들 참 봤으면 좋겠네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제 아내라 또 이제 아들로 한번 가봐라 인사를 한번 드릴 겸.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서 인사 드리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들이댔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찾아온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우리 하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와. 나중에 하빈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아는 선생님이 세 분이 그 서 있었는 거예요. 사실이 만났던 분들이 다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네.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즉시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 보통 안 들이대잖아, 그죠? 근데 참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뭐 이영석 대표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순간에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몰라, 궁금해요. 자, 그럼 여기서 2부를 마치고 잠시 후 3부에 이 상황에서 이영석 대표라면 과연 욕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전했을 얘기를 잠시 후 3부에 너무 공개하도록 궁금합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 이어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